페그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다. 최초니까 왠지 밑줄 긋고 싶지 않아?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이해를 낳았다. 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은 시선 속도법을 통해 페그 51 페그 B를 발견했고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을 합니다. 라는 것들. 지구에서 다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을 찾는 거야.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하나의 행성만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한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다. 태양이 있어.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항성이 하나 있어. 그리고 요거를 딱 시선 높이에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항성이 여기에 있으면 행성이 여기에 있으면 항성이 여기에 있고 행성이 여기에 있으면 항성이 요렇게 있지. 행성과 사람이 가까우면 항성은 제일 멀리 있고 행성이 가장 멀리 있을 때 항성은 제일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네. 그 다음에 나랑 재용이랑 손잡고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연애하듯이 뱅글뱅글 돌잖아? 내가 몸무게가 많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재용이만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 같이 돌지. 같이 돌아. 이렇게. 같이 돌아. 그거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내가 찾아놓은 게 있어서 얘만 잠깐만 볼게요. 아 이런 어디 있어? 아우. 여기 있다. 시선 속도. 아니요, 닫아. 이 수업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줄 서는 수업인데요.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먼 어디 살펴봅시다. 그렇지. 그런데 두 가지를 중심이에요. 어떠한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 잠시만요. 오케이. 계속 녹화되고 있었네. 여기 잠깐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어떠한 기다려. 중심별이 있고 이 아저씨가 그것에 제일 딸린 설명하지. 행성이 그림이 제일 있다면 좋더라고.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어때? 항성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지. 근데 항성 얘 봐. 크네. 얘도 돌고 있어. 그 다음에 어때? 그런데 두 가지를 행성을 만족하면서 중심, 공전을 하는데요. 항성을 첫 번째로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데 다시 항성도 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행성 얘가 돌죠? 항성도 돌고 있어. 그치? 서로 같이 돌고 그런데 있어. 그 다음 얘네 둘이 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어디를 공전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돌고 첫 번째로 있어?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전을 하는데요. 질량 되는 중심인데 태양은 공통 질량이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거리의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인데 태양의 질량은 가깝게 위치한 질량 중심을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플러스 표시된 거 있지. 요게 이 둘의 공통의 무게 중심이야. 공통의 무게 중심. 근데 행성과 항성의 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얘가 많이 무거울수록 공통의 무게 중심은 요거 항성의 내부에 있어.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됐을까요? 네. 충분히 요 그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구야 놀자에서 외계 행성계 탐사 시선 속도 요거 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정리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지구야 놀자. 요거에서 얼마야? 8분짜리니까 잠깐 하나 봐둬. 이런 게 배경 지식이지. 계속 볼게요. 어디 있어? 지금 본 동영상 설명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아까 그 잠깐 본 짧은 한 2, 3초짜리 그 뱅글뱅글 도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 다야. 아빠와 아이가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뱅글뱅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빠가 항성, 그 다음에 아이가 행성. 아빠 커, 아이 작아. 이때 두 사람의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위를 돈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빨간색 플러스로 봤었지. 이렇게.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아빠, 아이, 공통의 질량 중심 플러스 여기에 있으면 어때? 아이가 더 멀리 있지. 아빠랑 더 가까이 있고.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의 전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아까 아빠도 돌고 아이도 도는 거 확인했어.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 운동을 하는데 질량 중심 빨간색 플러스. 보통 항성이 큰 별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가까워 항성 내부에 있습니다. 그치? 아까 빨간색 플러스가 항성 내부에 있었어.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는 반면 얘는 큰 원을 그리는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얘는 돌아봐야 요만큼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항성과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그렇지. 빨간 거 중심으로 이쪽에, 빨간 거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항상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행성이 요 조만한 게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얘가 돌아서 여기에 와 있어. 행성이 관찰자와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와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문단 끝. 됐을까요? 지금 괜찮아? 진짜 별거 아니지. 세 번째 보러 갈게요.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시선 속도 네모.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 멀어질 때 양수 값을 갖는다. 관찰자가 있고요.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에는 음수값 마이너스, 멀어집니다 할 때는 양수값을 갖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너무 작고 빛을 내지 않아서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니까 관찰이 더 쉬워. 그러니까 시선속도법으로 행성, 항성의 관계를 볼 때 실제로는 행성 보는 게 아니라 항성을 관찰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라고 계산하는 거지.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얘기가 뭐냐면, 자, 요렇게 쓸게요. 행성, 항성, 항성의 시선 속도. 이렇게 볼게요. 행성이 가까워져, 항성은 멀어져. 행성이 멀어져, 항성은 가까워져. 자, 여기 볼게요. 멀어지면 뭐라 그랬어? 시선 속도가, 멀어지면 시선 속도가 음수. 행성이, 항성이. 행성이 다가오면 항성은 멀어지니까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표만 그릴 수 있으면 돼. 밑줄 근 걸 가지고. 행성이 어디, 미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 행성이 멀어지면 항성은 가까워지니까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여기 봐. 가까워지면 음수잖아. 행성이 가까워지면 항성은 멀어지니까 항성이 멀어지니까 시선 속도는 양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 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켜 도플러 효과에 의해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음수로 절대값이 커지면 빛이 파장이 짧아져서 공전 주기에 맞춰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그럼 옆에다 또 쓸 수 있겠다. 멀어지면 뭐래? 멀어지면 시선 속도 양선, 파장이 길어져. 그럼 옆에다가 요렇게 써야지. 파장 길어져. 멀어지면. 가까워져서 음수가 되면 파장이 짧아져. 이렇게. 앰뷸런스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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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 됐을까? 그 다음 우리 배경 지식으로 혹시 알고 있어요? 별이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관측돼?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 멀어지면 원래보다 빨갛게 보인다고. 그게 적색 편의 현상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야지 뒤에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합시다. 파장이 길어져 적색 편이 나타날 거예요. 파장이 짧아져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예요. 네 번째,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에 불과하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려워.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LOD 분광기. 얘만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LOD 분광기. 94년 광학 망원경에 장착돼서 작동해. 전체 가시 영역인 여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지. 94년 마요르와 켈로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이내의 영역에서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지. 지도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 보내는 동안인 95년 1월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의 5등급 별인 51페그를 관측했는데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나타난 걸 확인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애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애야. 근데 지구가 있고 별이 있으면 얘가 그냥 뜬금없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공전하고 있어야 돼. 얘 공전하고 있어야 돼. 처음에는 계기 이상을 의심했으나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단위 거리에서 4.21을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에 달하게 뜨거웠다. 자, 근데 보자. 공전 주기가 4.21이야. 둘 중에 하나야. 공전하는 놈이 겁나 빠르거나. 그치? 근데 미친 듯이 공전 주기가 빠르려면 항성하고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무조건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지. 이렇게. 수성의 공전 주기가 훨씬 짧잖아, 지구보다. 이렇게. 켈로는 지도교수에게 저 교수님 외계 행성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믿지 않았다. 도랏,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니? 다시 관찰해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는 이전 결론을 지지하자 마요르는 생각을 바꿨어. 측정 결과를 모으니까 이제는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보고를 담고 있어서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론과 들어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항성이 있어. 행성이 있는데 보통은 요만해. 근데 이만하네. 뜨거워. 엄청 가까워.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지들 인력에 의해서 이거 그냥 붙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이 주위를 돌고 있어. 세상에. 이건 고전 물리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인 거지. 이거 어디가 있어? 이거 주위를 요만한 애가 도는 건 괜찮아. 이거는 다 설명되는 거야. 이거 주위를 이만한 애가 좀 적당히 멀리 거리를 두고서 도는 건 괜찮아. 근데 이만한 애 옆에 이만한 애가 미친 듯이 4.21 만에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어떻게 관측이 되는데 믿어야지.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에 들어맞지 않아 논란. 하지만 이런 애들이 여럿 발견됐어. 뜨거운 거대 행성도 있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정되었어. 관측되면 어쩔 수 없어. 패러다임 기존의 거 바뀌어야지. A라고 묶어놓으면 거기까지만 읽고 문제 손대러 가야지. 3번 문제.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인 지구중심설에서는 전통적인 지구 중심설은 달이 행성이야.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런데 새로 제기된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지구가 공전해. 그러면 달은 공전하는 애를 공전해 위성으로 격하가 되었다. 옛날에는 달이랑 해가 수성 다 동급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급이 낮아졌지.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알려진 사례가 없어서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정당성에 제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갈릴레이 등판,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의 위성을 4개나 찾았어. 지구가 행성으로서 예외적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엔 누구 손 들어줬어? 코페르니쿠스 손 들어준 거지. 둘 다 관측에 의해 사고가 전환되었다. 맞죠? 보기에서는 위성, A에서는 항성을 새로 발견하는 천문학적 사건 있지. 보기에서는 갈릴레이의 발견이, A에서는 켈로의 발견이 천문학적 논란. 이게 천문학적 논란은 맞아. 보기에서의 논란은 갈릴레이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켰고 갈릴레이의 관측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킨 거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둘 다 새로운 관측 장비, LOD 분광기, 망원경. 보기에서는 지구 중심설이 깨졌어. A에서는 고전적 행성 생성론이 깨졌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깨져버린 패러다임 맞죠? 정답 3번. 됐을까요? 사실 4번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드릴 거예요. 지문 마무리 갑시다. 이런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에 의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했고,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이 방법은 시선속도법과는 달리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항성이 있어. 행성이 있죠. 우리가 관측할 거야. 얘가 돌다가 딱 여기에 오면 어때? 얘를 가려. 어두워져. 일직선에 있을 때 제일 어두워. 그리고 일직선에 여기에 올 때가 제일 밝아. 어둡고 밝아. 어두워져. 얼만큼 어두워져? 얘 크기만큼 어두워져. 그만큼 빛을 가리는 거니까. 크기만큼 어두워져.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하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항성이 어두워져. 행성의 존재와 반지름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미세 중력 방법이 추가가 되고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 미세 중력 렌즈는 뭐냐면 큰 항성이 있어. 이 주변을 행성이 돌고 있지. 근데 얘가 질량이 너무 큰 거야. 주변의 공간을 왜곡해. 관측자가 여기에 있어. 행성이 여기에 오면
요 위치에 있는 걸로 보여야 되거든. 근데 이거의 중력장에 의해서 얘가 살짝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서 관측이 돼. 이렇게 몇 도 거리가 얼마만큼 이동했나를 통해서 요거 있죠. 이거의 중력을 계산해낼 수 있어. 그런 거야. 그게 미세 중력 렌즈야.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거에 아니고 다른 행성계에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의 배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어. 지구와 유사한 조건 찾는 건 그러면 더 어렵겠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나머지 네 문제 푸는데 딱 4번 드릴 거예요. 시작해요. 자, 파란색 체크.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1의 1번.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명칭 51패급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 1번 시선 속도법, 2번 통과법, 3번 미세중력 렌즈 방법 있죠. 4번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분광기의 특징. LOD 분광기 광학망원경에 장착합니다. 390에서 682 나노미터 사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찾을 수 없고요. 5번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스펙트럼 파장이 같은 주기로 변하는 걸 측정합니다. 있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그리고 1543 요 문단에 그 근거가 있었다. 2번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넘어올까요? 기억 LOD 분광기. 켈로가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할 때 썼습니다. 그렇지. 요거 찾아냈죠.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하여 행성의 시선 속도를 측정합니까? 아니요. 행성의 속도를 측정한, 행성은 아까 뭐래 그랬냐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랬어. 행성은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여기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쉬워. 그러니까 행성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항성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틀려. 광학망원경에 장착했다라고 했고요. 초속 10m에 불과해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지만 LOD 분광기는 관측할 수 있지. 행성을 동반한 항성에, 그렇지, 이 분광학을 통해서 시선 속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2번.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겁니다. 근거는 4, 4, 4, 4, 3 문단에 있습니다. 확인. 3번 문제 아까 했고요. 4번 문제 살펴보러 갑시다. 항성 A 주위에서 행성 B가 일정한 거리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가상의 항성 행성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B의 공전 궤도를 포함하는 평면에서 관찰자 O가 정지한 채로 A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합니다. P, Q는 공전 궤도상의 두 점이며 P, Q는 일직선상에 있대요. 그러면 요렇게 선 그어 놓을까? 요렇게. 단 A의 질량이 B에 비해 너무 커서 A의 무게중심의 위치 변화는 그림에 표현되지 않고 그 밖에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합니다. B가 P의
오고 있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항성은 O에서부터 잠깐만 죄송. P하고 Q하고 헷갈렸네요. 미안. P가 얘잖아. P에 가까워질 때, 이쪽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접근하는 거니까 관측자 O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A는 관측자에게 가까워지지. B가 Q에 접근해. 관측자에게 가까워. 그러면 A는 관측자에게서 멀어져.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시선 속도는 양수다. 맞지? 멀어지면 양수라고 아까 그림 그린 것 같은데? 그러네.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 Q에 접근했을 때 B가 Q에 접근해 가까워져. 그러면 A는 관측자로부터 멀어져. 멀어지면 적색 파장, 적색편이 빛의 파장이 길어져. 적색편이 일어나. 저는 이 적색편이랑 청색편이 어떻게 해냐면요.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가까워지면은 내가 안전해지잖아. 그래서 청색. 앰뷸런스와 내 거리가 멀어지면 나는 이제 위험해. 적색. 그렇게 외워놨거든.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다음 B가 P에 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때, Q에 있을 때보다 A에서 O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가장 크지. 가리는 게 없으니까. O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해서 변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1년을 주기로 가장 공전 주기는 2T가 아니라 1T지. 5번 틀린 얘기죠. 정답은 1번. 5번 문제 A는 뭐예요? 갖추었다. 무엇을 갖추었는지 볼까? A. 무엇을 갖추니? 또 못 찾고 있다. 야, 씨. 어딨냐 민서가. 그러네. 조건을 갖추다. 땡큐. 어쩜 저렇게 친절할까? 말 그대로 조건을 갖추다야. 자격을 갖추다, 절차를 갖추다, 예를 갖추다, 태세를 갖추다, 위험을 갖추다. 이 조건을 갖추다에서의 이 갖추다는 뭐예요? 조건이 있어야지. 있어야 할 것을 가지다. 있어야 할 것 가진 거 1번. 절차를 갖추다, 예를 갖추다. 얘는 전부 다 뭐예요? 도리나 절차를 따르다. 출동할 태세를 갖추다, 준비하다. 위험을 갖추다, 자세나 태도를 취하다. 요 정도의 뜻이 있었겠네요. 어휘 문제치고는 나름 까다로우려고 애쓴 것 같은 문제. 잠시 정지.